저도 2달 전에 어쩌면 이 부산의 남자 고등학생처럼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정말로 말로는 말할 수 없는 지역과도 같은 그런 통증과 경련이 왔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인근의 전문 병원으로 일단 긴급히 응급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응급적인 조치를 했고, 거기서 당연히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진단과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또 우수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2주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2주 후에 그런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서 다행히 그 경련과 통증의 큰 그 원인을 진단을 하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회복 및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2달 전 10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저 또 고향이 또 제가 부산입니다. 있었던 그 남자 고등학생의 그 안타까운 그 사건을 보고 저와 너무 이렇게 중첩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또 많다. 고향도 부산이다. 또 저도 역시 비슷한 그런 경련과 그런 극심한 고통, 119 등등, 이라는 것을 겪었다. 2달 전에.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작년 2월 6일 윤석열의 그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그런, 정말로, 반인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로 의사를 처단해버리겠다라는 개헌 포고령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파쇼에 맞서서 지금도 18,000명 의대생들 등을 역시 대리해서 또 본안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처분해서 그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제 그런 그 소위 의료대란 의대정원 소송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어떤 변호사도 3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3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단 한 명도 이것을 하겠다고 저한테 돕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친한 변호사도 너무 많지만 도와달라고 친하든 아니든 많은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단 한 명도 판사 검사들 중에서도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자녀가 의대생이거나 전공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가 의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부인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도 많고, 단 한 명도 윤석열을 상대로 하는 의대 전원 소송에 돕겠습니다 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여러 진짜 서울대병원, 현대아산, 서울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캐톨릭병원 등등 빅5 를 포함한 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너무너무 훌륭하신 제가 뭐 성함을 다 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그 의대 교수님들이 그 환자 진료에 또 짬을 내어서 공소처까지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시위하고 투쟁하고 또 법원 앞에 또 오셔서 시위하고 투쟁했던 것이 지난 작년 1년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료대란을 일으킨 그 윤석열은 또 저렇게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의료계의 현실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어떤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래서 명운을 걸고 이게 뭐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계산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해결책이라는 건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 집단에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론은 실컷 얘기를 몇 년간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일수록 또 특히나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네. 제가 굳이 헌법을 검열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맨 첫 번째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간의 생명권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의료이기 때문에 또 의대 교수님들이고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저도 겪었던 그 지옥 같은 통증에서 벗어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조만간 그 상황이 올 겁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망하기 때문이죠. 죽음을 또 마주하는 게 생명이죠. 인간을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들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국민들의, 모든 세계 시민들의 본인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의 아들의 문제이고 본인의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남마같이 얽혀 있는 복잡하다는 말을 반복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제가 작년 3월달 의대 의료대란 소송 및 투쟁을 또 해온 입장에서 또 제가 뭐 법조인이긴 하지만 경제학 또는 경제 전문가로서 제 관점에서 간략하게 1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뭐 말씀일 수 있겠으나 좀 새로운 각도에서 간략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라는 조바심에서 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진심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이것은 우리가 모든 그 인간사회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1년 예산 700조가 넘는 1년 예산에 만약에 100조를 200조를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데 돈을 투입한다라고 앞으로 10년간 그러면 그냥 금방 해결됩니다. 네. 올해 예산 700조 중에 300조를 이 의료 문제 해결하는데 투입하겠다 앞으로 10년간 그러면은 올해 바로 해결됩니다. 돈 문제입니다.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돈을 투입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시장에 놔두면 의료의 자동 조절 시스템에 맡겨뒀더니 해결되지 않는 시장의 실패 문제입니다. 시장의 실패 중에서도 어떠한 문제냐? 이것은 외부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외부성이라는 게 뭐냐? 외부 경제가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나쁜 거. 막 환경을 침해하는 막 꼴뚜기에서 매연이 나오는 공장이다. 이런 게 이제 불경제죠. 안 좋은 거. 이 외부라는 말이 붙은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이라는 가격 기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자동적인 조절 메커니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바깥에 있다. 그 바깥에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 내부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외부라는 말을 씁니다. externality. 그 외부적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외부 불경제 이런 건 좀 나쁜 거, 공해라든가 이런 거고요. 마약도 마찬가지다. 이제 좋은 거 외부 경제도 있습니다. external economy. 이거는 external diseconomy. 아주 좋은 건데 그래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 놔뒀더니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공급이 안 되더라. 의사 선생님들이 안 가더라 이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 응급의료입니다. 응급한 환자. 제가 2달 전에 겪었던, 지금 2달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부산의 그 고등학생. 이 응급 환자, 그리고 필수 의료. 가슴을 열고 이 흉부외과, 뇌를 열어서 그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집도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을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의료. 여기에 종사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한 신탁을 받은 이 의사 선생님들, 세계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시장에 놔두니까 의사 공급이 적습니다. 필수 의료. 그 다음에 지방의료. 지방의료에 뭐 의사 선생님 적다는 건 다 아시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절 시스템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다. 필요한 분들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게 시장의 실패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선다 할 때 핵심은 본 문제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그분들 공급이 적다, 거기 안 갈래 라는 이 의료진들에게 존경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존경심과 그런 금전적인 보상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 해결된다 하는 것이 경제학의 수없이 많은 논문의 실증 증거에 의해서 의료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미 경제학 200년 역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본인은 어떤가요? 본인이 급할 때는 막 병원 가서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중환자실 넣어달라 막 고함 지른 적은 없었습니까? 의료진을 욕하고 한 적이 없었습니까? 의료진에게 존경을, 하나님과 같은 존경을 표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 자식 공부 잘하면 뭐 내 자식도 의대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막 욕을 해댄 저거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나쁜 집단이다라고 욕한 적이 없었나요? 작년 윤석열이가 2월 6일 날 의대를 매년 2,000명을 왕창 늘리겠다, 2,000명씩 정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쌍수를 들고 윤석열이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우리
국민들, 민주 애국 시민들 포함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건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도 가기 어려워하는 여기에 돈을 투입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대접을 잘해드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중이 재물이 못 갚는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치료하기도 바쁜데 그거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대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혜택을 본 사람이 나아가서 마지막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계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법무부가 들어오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또 애로사항은 뭐 우리 아들한테 들어봐도 마찬가지지만 의대생 때부터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뭐 쥐뿔도 모르는 검사 판사들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을 법적인 책임을 묻고 감옥소에 보내고 뭐 수십억 원을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결을 때리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판검사 당신들이 의료에 대해서 정말로 뭘 안다고? 그 글로 돼 있는 그거를 보면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고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자가 돌아가시고 그 현장에 있었던 하느님만 아는 그 진실이 뭔지를 당신들이 뭘 안다고 해당 의사의 과실이 몇 프로다라는 돈 그따위 재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따위 재판하는 법조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의사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조금만 저기 잘못하면 의사한테 소송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로스쿨 만들어져서 진짜 못 먹고 사는 이 변호사들을 왕창 그냥 때리고 그냥 또 길거리에 쏟아내니까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 죄 없는 의사를 상대로 돈 뜯어내려고 거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부 경제 중에 외부 불경제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공급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재밌죠? 지금 변호사들은 외부 불경제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인데 외부 경제 너무 박해를 하니까 공급이 너무 적어 이쪽은 너무 많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의료 과실이라는 걸 물어서 감옥소를 보내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을 상대로 막 몇십억 원을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판결 때리는 나라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돈 문제는 전부 자동차를 우리가 몰려면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그런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들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으로 끝내면 된다 이거야. 내가 자동차 모는데 아차 실수로 사고가 났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깜빵 가고 내 돈으로 다 토해내야 된다면 누가 자동차 몰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면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게. 그런 평범한 진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루는 너무나 훌륭한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굉장히 비열한 어떤 그런 자기 독점적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열함에서 기인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총리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의료 대란 해결에 모든 총력을 다 하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보다도 더 2배 이상 힘을 내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